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1863년 노예가 해방이 됐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에 의해서. 에브라함 링컨 16대 대통령에 의해서 그 노예 해방 선언이 됐고요. 그러고 나서 꼭 100년 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그 워싱턴 평화의 대행진이 일어났습니다. I have a dream이라는 유명한 연설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꼭 45년 후에 2009년도에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버락 오바마라는 그 흑인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노예 선언을 하고 145년 만이죠. 올해는 저희가 121년째 이민 역사가 미국에 시작이 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한 30년 후에 150년 이민 역사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닮은 한인으로서 미국을 이끄는 대통령이 틀림없이 나올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베이스에서 일하는 것이 저희 한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아주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났더니 60년생이라고 하시거든요. 그 60년에 우리나라의 그 1인당 국민소득이 82달러였답니다. 지금은 36,000달러입니다. 이 정도 크기까지는 저희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엄청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에 나가는 우리 한인들, 대한민국이 나가려면 해외에 있는 재외 동포들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미래로 가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한인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현안 동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노력을 갖다가 하는 것이 해외 단체들인데, 이렇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저는 세 가지로 봐요. 하나는 정치적 신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희 한인들을 어떻게 하면 결집을 시킬 것이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차세대, 우리의 미래 세대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살릴 것이냐. 저는 그 세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책자에 다 있습니다. 책자에 있는 거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입니까? 네. 시간을 재고 있습니다. 네. 먼저 정치적 신장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죠. 흑인 대통령이 날 때까지 노예 해방 선언이 나와 145년이 걸렸다. 그걸 위해서 우리 한인들이 지금 현재 4명이 미주 하원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미주 하원이 미국의 모든 정책을 결정합니다. 435명입니다. 50개 주에 435명의 하원들이 그 큰 미국을 움직이는데 모든 걸 결정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한인들이 4분이 계십니다. 미국의 인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3억 5천입니다. 3억 5천인데 우리는 지금 270만 공식적이고 그 다음 비공식으로 350만 1%의 한인이 미국에 삽니다. 435명의 하원 중에서 1%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를 어디까지 올려야 되느냐? 40명, 10%는 저희들이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치력 신장을 해가지고 좋은 것이 무엇이냐? 대한민국은 그 전에 1960년대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2024년도의 대한민국은 전 세계 10위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도산 선생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도산 선생님이 120년 전에 미국에 와서 그 동포 사회를 갖다 단합을 시킨 측에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한 달에 63불이라는 아주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거기에 10%를 띄어서 독립자금을 보냈던 아주 훌륭한 선교를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바라본 것은 무엇일까?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도 없는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 미국에서 어려운 노동을 하면서도 독립자금을 내고 했던 그분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분들은 미래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나라도 뺏기고 어렵고 그렇지만 앞으로 100년 후에는 우리 후손들이 자랑스럽게 전 세계에서 우뚝 설 것이다 하는 그런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정치적 신장을 왜 해야 되느냐. 저희 한인들이 전 세계에서 우뚝 서기 위해서 앞으로 100년을 가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앞으로의 100년을 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신장을 해야 되고요. 아까 단합을 얘기했는데 뭐 싸우고 분교한다고 그랬는데요. 뭐 별거 아닙니다. 왜 싸우냐면요. 똑똑해서 그래요. 우리 그저 국회를 보십시오. 맨날 싸우잖아요. 맨날. 그 이유가 뭡니까? 똑똑해서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마치 그 해외에 무슨 단체들이 막 이렇게 싸우고 그러면은 큰일은 안 것처럼 그러는데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염려 마시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차세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제 제가 좀 젊어 보이죠? 미국에 살고 좀 젊습니다. 네. 근데 제가 56년생입니다. 지금 우리 68, 미국 나이로 하면 68인데 여기 뭐 69인가요? 어떻게 되나? 근데 제가 손주가 있어요. 그 손주가 2명이나 있는데 걔네들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걔네들이 한국애냐 미국애냐? 한국애예요. 물론 미국 시민권자지만 걔네들 한국애입니다. 그럼 한국애를 어떻게 한국애로 분류를 하느냐? 한국말을 하고 음식을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한글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애가 둘인데 손주가 둘인데 하나는 떠듬떠듬 한글을 합니다. 그런데 작은 놈은 못해요. 굉장히 한글을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도 이 국회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만나가지고 강조를 하는 것이 거기에 지원을 좀 해주세요.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지원을 하지 않으면 저희는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110년 전에 이 도산항창호 선생님을 비롯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은 100년 후를 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는 앞으로 100년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는 차세대를 믿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한인의 역할이라는 것이 오늘 타이틀이 한인 단체의 역할이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차세대에다가 방점을 전해 찍고 싶습니다.